지금 외신 들어가잖아요. CNN이건 AP건 가디언이건 로이터건 알자지라건 가면은 일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난리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전 세계가. 아마 우리나라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난리입니다. 뭐냐면 요번에 토요일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어요. 이란을.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이 이란을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면은 중동 전쟁 확대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토요일 새벽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달 초 이스라엘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죠.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에 왜 탄도미사일 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에요, 서로. 보복하니까 보복하고, 보복하니까 보복하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란을 아예 타겟으로 놓고 공격한 첫 사례죠. 큰일 났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양국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있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그 가자지구를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이 지원하는 그 무장 단체들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P가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제조 시설과 지대공 미사일 기지 등을 목표로 공습을 진행했는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는 거죠. 한편 이란은 피해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너희 공격 우리한테 안 통해 그러려고 하는 거죠. 추가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듯한 태도를 아침까지는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란의 일부 방공망이 작동하면서 테헤란 상공에 섬광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백악관이 바로 입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 정말 미국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비판이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냐. 이란한테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황당한 새끼들이에요 진짜. 더 자세하게 보려면 지금 알자지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알자지라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 내보내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지금 알자지라에서 요번에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싹 정리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방송하기 직전에 지금 갖고 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군이 이란의 군사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오전까지는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 일남, 휴제스탄, 테헤란 지역 약 20곳 많지요. 약 20곳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군인 2명이 사망을 했고요. 군 기지 대상으로 했지만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공습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지금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정리한 걸 보니까 미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공습을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야 미친 새끼들이죠. 이스라엘 쐈는데 이스라엘한테 멈추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이란한테 그만두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교류가 종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대놓고 밝히고 있죠. 정말 더러운 새끼들 아주. 카타르는요 이번 공격을 명백한 이란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자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 휴전을 조속히 이루어한다면서 이번 공격을 비판했고요. 지역 안정을 위해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촉구하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테러로 터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점령자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역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국제사회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주권을 침해한 이번 공습을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모든 당사자가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근데 러시아가 참 애매한 게 러시아는 그냥 중간에 딱 위치해요. 그래서 당사자들 둘 다 자제해라.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도발을 멈추러 촉구하고 있는데 웃기죠. 러시아 미친 새끼들. 지네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으면서 누가 전쟁하지 마라 말할 처집니까? 나 이런 거 보면 열받아 죽겠어요, 진짜.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유럽 국가들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들고 있죠. 미국처럼. 유럽 국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이란이 추가로 보복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미국, 영국, 독일은 그냥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편에서 서 있고요. 카타르, 터키, 사우디, 이라크는 이란. 그리고 그나마 좀 보면은 프랑스, 러시아, 이집트가 좀 중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X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윤현일님, 노강훈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X님께서 살 많이 빠졌다고. 이거는 지금 뭐 김건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희가 아까 제가 가져온 사진 중에 김건희 사진이 있었나?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김건희 사진은 제가 오늘 나온 게 없는데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궁금하네. 우리 X님 살 빠졌다는 게 누구 말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CNN입니다. CNN 뉴스 재밌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뭐가 또 핫한 이슈냐면요. 제목 보면 알겠지만 나사 국장이 일론 머스크와 푸틴이 정기적으로 통화를 했대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조사하라. 이번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이라고 있는데 이 빌 넬슨 국장이 금요일 일론 머스크와 그 푸틴 대통령이 2022년 말부터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대요. 제가 외신 중에 월스트리트저널 또 뉴욕타임즈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보냐면 유료예요, 유료에서 못 보고 있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외신은 다 무료 외신. 무료 외신만 그 요약해서 하고 있고 유료 외신들은 제가 소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론 머스크와 푸틴이 2022년 말부터 정기적으로 지금 통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사 국장이 이거 조사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푸틴은 개인적인 주제, 비즈니스, 지정학적 긴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고요. 이는 미국의 안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나사와 미국군과 긴밀히 협력해온 스페이스 X의 설립자인 머스크가 기밀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스페이스 X 때문에 나사나 지금 미국 정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푸틴과 통화하면서, 유출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넬슨은, 세마포라는 거는 이제 뉴스 매체인데, 세마포의 버지스 에버렛과 인터뷰에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려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거나 개인적인 보안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한편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머스크와 푸틴이 우주와 기술에 대해 한 차례 전화통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만, 한 번 했다고만 답을 합니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의 회사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요 통신망을 구축해 주었고, 우크라이나군이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거든요. 사실. 하지만 머스크는 이후 펜타곤이 스타링크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계획을 제안하면서 중립적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푸틴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은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당국자는 그와 미국 적대국인 러시아와의 소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는 되게 머리가 아픈 기사야. 왜냐면은 머스크가 그 트럼프 지지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잖아요. 난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이게 더 넓은 이유가 있지 않나? 왜냐면 오늘 보니까 머스크하고 푸틴하고도 뭐 밀착돼서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기사에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가지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군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아까 그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머스크가 지금 뭔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미국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엑스님께서 아까 건희 사진, 국기에 대한 경례 사진 지나갔다고요?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이거군요. 이거 보고 지금 말았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 네 번째는 BBC입니다. 뭐냐면 영국 국왕이 노예제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못하는가? 난 이거 보고 좀 짜증이 났어요. 제가 이건 어저께도 소개를 했는데 지금 그 영국 그 국왕이 뭐 하고 있어요? 영국 국왕하고 총리가 사모아 이번에 돌았죠. 사모아에서 연방회의 있어갖고 여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영국도 예전에 노예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피해 국가들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배상을.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들이 국왕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찰스가 영국 왕들이 사과 안 하죠. 이번에도 찰스가 사과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뭐 그냥 유감이다. 혹은 깊은 슬픔을 깊은 슬픔을 느낀다. 뭐 그랬거든요. 딥소로우, 리그렛,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어폴로지가 아니죠. 사과를 안 해. 오늘 이 사설은 사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기고문은 왕이 사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내가 볼 땐 변명이죠. 어떤 내용이냐? 이번 주에 찰스 3세가 사모아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하면서 노예 무역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에 대해서 지금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실은 과거 노예자와 역사적 연관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지요. 특히 식민주의와 노예제의 유산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참석한 연연방 정상회의에서 그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연연방회 같은 경우는 다 식민지 국가들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근데 국왕이 상징적 사과나 배상에 대한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영국 왕은 장관들의 조언에 따라서 발언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왕은 본인이 공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무슨 씨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너희 입장인 거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 국왕은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관들이 조언하고 거기 나온 말만 할 수 있는 거지 국왕이 그냥 함부로 사과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뭐 어쩌라고 씨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 놈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식민지 가해국들 있죠. 이 새끼들은 하는 논리가 똑같아요. 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영국도 일본과 말하는 싸가지가. 영국 정부는 이번에 사모아 회의에서 사과나 배상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거든요. 이는 국왕의 생각과 관계없이 과거 잘못에 대한 그의 발언이 정부의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국왕은 우리 중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며 과거에 대해 되돌릴 수 없음을 언급했는데 이거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 그 입장과 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럼 뭐 왕이 뭐 정부에 뭐 꼭두가시라는 뜻이야? 씨발 언제부터? 작년 케냐 그 찰스가 방문했을 때도 국왕은 식민지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 가장 깊은 슬픔과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케냐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언급을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해 갖고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처럼 유감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깊이를 나타내지만 사과와 관련된 배상 의무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가해국들이 사과, 어폴로지는 안 쓴다는 거죠. 써봤자 유감, 뭐 슬픔 그런 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끼들은 슬픔은 감정을 표현하되 배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사과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배상하기 싫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한 번 배상하면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 그만큼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식민지한테 배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 일본 새끼들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예. 우리 지금 꿈 잃은 자연이님 오셨습니다. 꿈 잃은 자연이님 반갑습니다.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구독한 다음에 댓글 다는데 일주일 걸리거든요. 아마 그냥 일주일 돼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꿈 잃은 자연이님 반갑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가디언인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준비 안 했어요. 그냥 한 언론에 하나만 하려고. 가디언지에 또 뭐가 나왔냐면 지금 영국이 그 미국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뭐 남태평양 그쪽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좀 맞물려 있는 건데 이번 기사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암초에 여기에 대스텔스 레이더를 건설 중이다.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위성사진이 막 찍혀 있는데 이 위성사진에 따르면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인 파레셀 군도 서남쪽에 트리톤 섬이 있는데 거기에 대스텔스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레이더 지금 그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라든가 스텔스 군함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탐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이 강대국의 스텔스 기라든가 스텔스 군함, 스텔스 잠수함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는 대스텔스 대스텔스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리톤 섬은 대함 미사일 발사대를 위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레이더는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 작전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최신 기술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스텔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뭔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 야 중국 기술이 미국 기술
딸리지 않아?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트리톤 섬은 특히 베트남 본토에서 135회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작전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설이 미국, 영국, 호주의 항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기사였습니다. 이게 오늘 가디언 기사였고요. 다음 로이터 기사입니다. 로이터 기사는 뭐냐면 버마 인민 해방군. 그러니까 버마 인민 해방국은 지금 뭡니까? 반군이죠, 반군. 지금 베트남이 아니 미얀마가 버마가 지금 그 군부 독재가 들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도 있고 그리고 반군도 있거든요. 반군. 앞에 보이는 사진은 그 버마 인민 해방군 반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반군이 그 카렌 민족 해방군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사진이에요. 제목이 뭐냐? 불안한 중국, 내전 중인 미얀마 군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처먹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지금 미얀마의 이 독재 군부를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는 지금 이 미얀마 군부가 반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반군과 싸우는 건 아니지만 반군을 굉장히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반군 동맹의 공사가 강화되자 반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요 물자 수출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세 그룹의 반군 동맹이 미얀마 북동부 지역 라시오를 점령하고 군부에 큰 타격을 준 후 중국은 군부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대요. 아,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지금 군부가 무너지면 어떡해? 반군이 너무 세가지고 무너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미얀마의 혼란이 국경 지역의 안정과 자국 투자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군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반군의 군수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단속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일부 반군 지도자들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지금 전투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 반군 동맹 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대요. 반군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중국 때문에 반군도 지금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중국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며 국경지대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얀마 반군 간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로이터 기사의 분석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아시아 기사도 하나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NHK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일본도 이 검사 새끼들이 문제가 많은가 봐요. 오사카 지검의 전 검사장, 지금은 그만뒀기 때문에 전 검사장이 누구냐면 기타가와 켄타로라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죠? 65세라고 합니다. 이 기타가와 켄타로가 부하 여 직원을 성폭행을 했대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첫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린 게요. 이 기타와 켄타로가 그 취임하는 날 이게 언제냐면 기사 보니까 2018년 9월이에요. 그 취임하는 날 그 취임을 축하하려고 그 공무원들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때 술에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여 직원을 숙소로 데려가갖고 거기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폭행하면서 너는 막 거부하는데 너는 뭐 내 여자야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 아닙니까? 술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갖고 지 숙소로 데려가갖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 여 검사가 검사야 검사.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이 여 검사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6년 만에 이거를 요번에 폭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고 이게 이슈가 됐는데 아마 일본에서는 이 이슈가 좀 되게 핫한가 봐요. 이게 지금 제 첫 마디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 검사장이 요번에 자기 죄를 뭐 인정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검사 새끼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를 게 없나 봅니다. 이 새끼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외신은 이렇게 7가지를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외신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